고양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지원하고 고양 FM에서 기획한 2022년 특별기획방송 신중년 블루스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꿈디입니다. 오늘은 수다스토리 박진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저는 올해로 12년 차 작은 밥집을 하고 있는 수다스토리 박진숙입니다. 예, 저도 수다스토리 하면은 수다스토리 찻집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담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그 뜻이 수다스토리죠? 네, 빼어날 수의 차다자고요. 아, 여자들이 수다 떨다 하는 한글로 수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수다스토리가 찻집에서 네. 밥집으로 발전하신 거네요. 네네. 지금도 차는 만들고 그다음에 차는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럼 밥집으로 발전하시면서 네. 슬로우 푸드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어떤 기회가 돼서 슬로우 푸드 쪽을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의 정의를 내리자면, 그러니까 공정하고 깨끗하고 좋은 먹거리를 만드는 게 슬로우 푸드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좋은 거는 신선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클린이라는 거는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그다음에 페어는 생산자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하는 그 슬로우 푸드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밥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슬로우 푸드 하면은 과거에 유기농업과 아니면은 로컬 푸드하고 연관된 것 같기도 하면서 같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좀 차별화된 게 있을까요? 유기농 같은 경우는 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치지 않고 농사지는 방법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로컬 푸드는 항공으로 운송하지 않고 예, 예. 주변에 반경 뭐 20km나 근거리, 50km 예, 예. 근거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네. 근거리에서 소비해주는 네, 네, 그런 네, 것을 네, 말하거든요. 네, 근데 슬로우 푸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환경과 생, 생태를 보존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네. 약간 유기농보다는 광역적인 넓은 의미의 슬로우 푸드라고 생각돼요. 해봤거든요. 네, 네,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유기농업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보통 생협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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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로컬 푸드는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고, 네, 네. 이제 슬로우 푸드 김원일 그 회장이 시작해서 하였는데, 그게 지금 앞으로 어떤 쪽으로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은 저는 그런 방향까지는 너무 깊게는 생각 안 해봤고요. 일단 저희가 올해 고양지부가 슬로푸드 고양지부가 창립이 됐거든요. 저희는 그 농부보다는 생산자 위주의 지부보다는 소비자 위주의 지부가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올해 고양지부가 설립되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의 그 슬로우 라이프라는 걸로 꼭 푸드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보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실천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가면서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또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먹거리를 네, 네,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네, 네, 도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네, 방향을 잡고 계신 예, 거네요. 예, 예, 오늘의 주제가 네. 신중년, 네, 신중년 블루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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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55세를 전후로 해서 55세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삶에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온 나이라고 생각되고, 네, 또 55세 이후는 생활에 좀 여유가 있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네. 수다스토리 대표님은 여지껏 찻집과 작은 밥집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밥집을 하시면서 네. 어떤 느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저는 밥집을 하면서 찻집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생각보다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네, 그건 생각보다 돈이 안 돼서 잘 놀고 건강하게 아니면 재밌게 살아보자가 더 제 나름대로의 말 그대로 수다를 잘 떨고 살아보자로
어느 순간에 포커스가 맞춰져서요. 해마다 음악회를 했고 나눔 기부 음악회를 했고 그다음에 작은 핸드메이드 작가들을 위해서 핸드메이드로 마켓을 열어서 마켓이 어쨌든 제가 11년 정도 마켓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같이 했고 그다음에 그 작가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의 공방도 차리고 그렇게 해왔지. 그 수다 스토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흔히 말하는 인아웃을 생각하면서 수다 스토리를 운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처럼 10여 년을 넘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은 하늘이 벌어주는 거지. 본인이 아무리 맞습니다. 열심히 하늘이. 한다고 해서 네네 많은 돈은 그렇더라고요. 안 벌어지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네. 프리마켓이 초창기 때부터 시작하셨다고요. 예예예예. 예, 초창기 또 시작하시면서 작가도 발굴하고 이 동호인이라고 하나요? 프리마켓을 네네네. 즐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네. 그 프리마켓의 성장사라고 할까요? 그 시작하고 현재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네. 처음에는요, 이 나눔 장터 형식으로 그 마켓을 시작했거든요. 셀러가 6분이 그냥 저희 수다 스토리 거기 안에서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셀러 비용이랄 것도 없이 5천 원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밥 주고 떡 주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 놀고 재밌게 근데 생각보다도 손님들도 오시고 나름 기부를 하려고 저희가 셀러 비용 5천 원씩을 받아서 처음 3만 원을 기부해 봤는데요. 처음에 기부할 때 기부처가 없어가지고 처음은 기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켓이 시작됐고요. 그거를 또 연말에는 마켓 겸 작은 음악회를 열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눔 기부도 하면서 마켓을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그 마켓을 하면서 계속 장소적인 것 때문에 되게 힘이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장소가 수다 스토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나 아니면 또 오시는 손님들이 되게 많이 불편해서 그걸 어떻게 좀 키워볼까 이런저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시작하던 그때는 마켓에 대해서 인식들이 많이 그냥 마켓이 뭐지? 쟤네 뭐 하지? 뭐 이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다시 할 수 있는 그 공간적인 게 너무 여유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냥 그 핸드메이드 작가들 모여가지고 같이 작게 하자 해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마켓을 진행하면서는 이게 핸드메이드로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마켓을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그렇고 2달에 한 번 하기도 그렇고 또 핸드메이드로 하다 보니까 핸드메이드 나름대로의 그 시간적인 거 또 시간적인 거 대비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없는 뭐 하여간 여러 가지의 문제로 지금 제가 에피소드만 간단하게 말하려고 챙겨왔는데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계속 하려고 해보긴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수다 스토리에서 음악회를 올해 한 것까지 8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음악회가 굉장히 뜻이 깊었어요. 올해는 개똥벌레 음악회라는 음악회를 했었거든요. 작은 그러니까 제가 우크렐레를 저희 우크렐레 동아리 하고 예, 예. 저희 선생님하고 했는데 그 개똥벌레 음악회는요. 고양시에 한돌 선생님이 사세요. 한돌 선생님이 한돌 올해가 선생님. 네네 예. 한돌 선생님이 그 개똥벌레 그다음에 홀로아리랑 터 개똥벌레는 신영원 가수가 부른 거죠? 그 가수의 작곡을 하신 분이 한돌 선생님이세요. 예. 근데 한돌 선생님이 올해 칠순이시더라고요. 근데 칠순 1살 많은 그 선생님 친구분이 칠순 잔치를 해주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그 개똥벌레 음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나름대로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서로 그런 어떤 큰 잔치 뭐 이런 거 말고 조촐하게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저희가 한돌 선생님 히트곡들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불러드리고 선생님한테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해서 올해 굉장히 뜻깊은 음악회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네네. 못 간 게 아쉽네요. 제가 하여간, 이제 네. 프리마켓, 플리마켓 그 용어 가지고도 한동안 초창기엔 싸웠는데 네, 맞아요. 지금 이제 10년이 넘게 이 진행해 오면서 네. 프리마켓을 하면서 작가들의 상품
그 상품의 질적 가치, 그 상품이 과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가, 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고객이 사줄 수 있는 물건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많이 발전은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수공예 핸드메이드라는 그 어떤 틀에 잡혀가지고 마켓이 많은 거에 비해서 셀러들이 많지 않아진 거예요. 셀러들이 많지 않는 게 그 A 마켓, B 마켓, C 마켓 그 날 요일마다 이 셀러들이 계속 겹치기로 다녀요. 그런데 소비자는 A 마켓도 가보고 B 마켓도 가봤는데 그 A 마켓 있던 그 셀러가 B 마켓에도 오기 때문에 소비자가 거기에 대해서 뭐 새롭거나 충족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마켓의 네네. 특성을 발전시켜줘야 그 네네네. 마켓이 잘 되는 건데 네네. 그렇지 않다는 네,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켓마다 자기 고유의 어떤 그 슬로건 아니면 어떤 뜻을 가지고 마켓을 진행해야 되는데 프리마켓이라 하면 그냥 자유스럽게 뭐 셀러들이 모여갖고 핸드메이드 한 거를 판매하면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여기에 가도 이 셀러가 있고 저기에 가도 이 셀러가 있듯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마켓이 발전하려면 마켓 자체에 어떤 그 특성이 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농부 마켓이 농부장 마켓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100% 핸드메이드 마켓이 된다든지 그리고 뭐 그런 어떤 형식을 마켓이 발전해야지 셀러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사람나무에서 커피 축제를 또 지속적으로 했고 수다 스토리에서 프리마켓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프리마켓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 어떻게 잘 될 건가? 잘 될 건가? 예, 프리마켓이 분명히 아까도 네네.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어야 잘 된다 그러는데 그게 그러면 상품의 특성이 있는 거고 네. 장소에 또 특성이 있고 뭐 정부 어떤 지원이라든가 특성이 있고 그 정부 단체의 특성이 있고 그거를 해야 어떻게 발전될 거라는. 그러면 계속 정부를 까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몇몇 가지 예를 들자면 마르쉐는 어쨌든 농부 장터로 시작해갖고 지금은 꽤 많이 발전을 해왔잖아요. 마르쉐라는 타이틀로. 그렇죠. 그거는 어쨌든 각 그 마르쉐를 처음 일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 인건비 지원을 해줬죠. 지원을 받았죠. 예.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고. 근데 마르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서울시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줘서 마을세 뭐 회화 그리고 상암동 무슨 비축기지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열고 있어요. 근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매달 정기적으로 여는 프리마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런 게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만들기 협회 같은 데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프리마켓을 시작할 때 주변 상인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 상인들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인하고 상품이 겹치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프리마켓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주변 상가들이 조금 장사가 더 잘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덜하는 거로 좀 느껴지고 있어요. 고양시는 저 되게 많이 우려하는 거는 동구, 서구, 덕양구 나눠져 있어서 저기 함께 합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구별로 나눠져 있을까요? 아니면 그 주민자치 지원센터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은 고양시 하나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 주관을 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각 구청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실은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마켓을 못 하다가 올해 굉장히 많이 마켓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지고. 네네. 예, 그렇죠. 근데 서로 서구에서 마켓을 하면 서구를 와달라. 그리고 뭐 동구에서 마켓을 하면 동구에 와달라. 덕양구에서 마켓을 하면 그러니까 셀러들이 계속 겹치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뭔가 모여서 고양시만의 그런 마켓이 하나 생긴다면 그 정기적으로 생긴다면 셀러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옮겨 다니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그 갈증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고 한꺼번에 다 모이면 모양새도 그렇고
좋고 되게 인식도 좋을 텐데 일단 고양시가 모여지지가 않아. 될 수 있는 마켓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마켓하고 축제하고 같이 가는 연장선이거든요. 축제에서 저 지역 공방에서 마켓도 하고 네. 마켓을 하면은 또 음악인들이 공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주민들이 와서 또 마켓을 하니까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것이고 안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마켓을 하는 주최자들의 역량도 부족하고 또 시의 인식도 너무 낮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 고양 FM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켓이 앞으로 지금처럼 계속 활성화가 될까 하는 어떤 가치, 그러니까 축제는 그냥 축제로 그냥 마켓이라는 타이틀보다 축제 한 일부로 마켓을 가져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뭐 마르쉐나 그 뭐 리버 마켓이나 지금 저희 얼마 전에 이제 햇빛장이 또 끝났는데 그런 장처럼 뭔가 별도의 어떤 고양시만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마켓이라는 말로는 오늘은 신중년 특집인데요. 수다스토리 박진숙 대표님은 55세 이후 신중년의 인생을 어떻게 기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태까지 뭐 찻집 밥집을 하면서 월세를 내면서 경영을 해가면서 돈이 남지 않더라도 네, 열심히 하셨는데 네, 네. 앞으로는 어떻게 찻집과 그 밥집을 운영하시고 계신 건지 어떻게 마음이락도 편하게 살고 계시는지. 아, 네, 마음은 그냥 편하네요. 저기 계획은 지금 하고 계시는 뭐 단호박 식혜라든가 아, 그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거 뭐 아니면 연잎밥이라든가. 그러니까 예. 저도 계속 제가 뭐 작은 밥집을 하면서 제로 웨이스트를 한다, 환경을 생각한다. 그래서 제일 그 로컬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그 스티커를 가위로 매일 띄고 있어요. 로컬에서 물건 사가지고 오면. 왜냐하면 그래도 하루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왜 이렇게 장구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제가 만드는 상품에 저는 상품의 가치를 잘 못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스티커를 안 만들고 붙이지 않고 그다음에 택배를 안 보내려고 정말 저희 집에 가지러 오시면 제가 판매를 하고 그리고 배송은 안 된다. 네네 배송을 안 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제가 있거든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수박과 참외에다 스티커 붙이는 거. 이 수박과 뭐 금싸라기 참외 이런 거 얘기하면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수박에 스티커를 붙여요. 그러면 이 스티커는 방수가 돼가지고 썩질 않아가지고 퇴비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스티커를 붙인다고 상품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닌데. 아니 근데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 네. 과거의 인식이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상표를 붙이는 거지. 스티커 붙였다고 아니 더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게 제일 저한테는 앞으로 제가 만드는 귀한 음식 제가 그 식혜를 만들면서도 외래종 뭐 토종 막 이러면서 지금도 아직까지 나름대로 식혜와 또 감주와 단술과의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귀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음식을 다른 분한테 소개할 때 정말로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거와 또 그냥 내놓는 거에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도 저 나름대로의 좀 뒤로 나이가 좀 뒤로 갈수록에 한 저 나름대로의 숙제예요. 물론 많이들 인식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안 붙여드려도 이제 감사하게 와서 사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어쨌든 그게 저 나름대로의 저의 상품을 상품처럼 어떻게 더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그거를 지금처럼 아마 상품에다가 제 뭐 식혜나 연잎밥이나에다가 스티커를 정말 설명이랑 그런 걸 잘 써붙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매출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계속 조금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실천하자 싶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포장이나 택배에 대해서 많이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풀어갈까가 제 나름대로의 숙제이기는 해요.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해한 게 이거는 원론적인가 아니면 디테일하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인데 내가 만든 식혜, 네. 내가 만든 연잎밥이 맛있다 맛없다가 고객이 구분을 하고 네. 또 고객이 평가를 해주잖아요. 네네. 그래도 내가 정성을 들여서 좋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고객이 안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는데 네. 그 음식에 대한 진심이 뭘까요? 음식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진심. 좋은 식재료로 만든 맛이 좋은 건강하고 맛있는 맛이지 않을까요? 좋은 재료로 좋은 정직한 식혜를 만들었다. 네.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될까? 그게 궁금해요. 항상 지금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네. 좋은 재료로 만든다고 해서 좋은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좋은 재료로 만들면 적당한 맛이 나는 거거든요. 네. 나쁜 재료가 조금 첨가제가 첨가돼야 더 좋은 맛이 나는 맛있어진다. 거고. 그러니까 그 의미의 차이는 사실은 굉장히 얇은데 그거를 고객이 어떻게 나를 신뢰하고 내 상품을 소비할까? 음, 내가 10년 동안 밥집을 한 그거를 인정해 줄까요? 저희는 지금 12년 차인데요. 12년 전에 다니시던 단골들이 아직도 다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지금부터 그리고 저희가 장소가 뭐 대로변에 있거나 저기 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단골 아니면 오시던 분들이 꾸준히 오셔서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 식혜를 먹어봐도 여기만큼 맛있고 진한 게 없다. 이 옛날 이야기를 맛이다. 네네 예. 꼭 해주시고 가시고 그다음에 저 나름대로 막 계속 뭐 저를 이거는 뭐를 넣고 빼고 그런 선전 아니면 예.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냥 저 나름대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저 되게 자부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 나름대로 예. 여지껏 그래왔고 그리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또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것 때문에 새롭다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졸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옛날 저희 나름대로 토종과 슬로우푸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도 큰 믿음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제 여기서 놓치고 간 부분은 네네. 좋은 제품을 적당한 가격에 팔아서 단골도 생기고 네. 고객도 늘어나는데 네. 실제 고객이 확장성이 없다는 거. 네네. 그렇게 크게 확장성이 없다는 게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거는 뭐 진심이 통하면은 단골도 늘어나고 고객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야 되는데 매출은 똑같은 거야. 매출은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저기 그 밥집이나 그 수다 스토리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아직까지도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다른 일들 때문에 수다 스토리를 너무 자주 비워요. 예, 네, 맞아요. 너무 자주 비워서 정말 너무 죄송한데 손님들이 전화해서 오늘은 계세요 이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전화로 예약제로 해야 되네 그런 거. 그러니까 예약제로도 일부 하고 있고요. 오늘은 계세요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한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저 나름대로의 저 담임을 좀 줄이고 그리고 수다 스토리를 지키자가 내년에도 또 목표예요. 신중년 블루스에서 박진숙 대표님은 이제 일을 줄이고 수다 스토리 매장을 지키자. 이게 앞으로의 목표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 고향 FM 신중년 블루스 오늘은 수다 스토리 박진숙 대표님과 함께하였습니다. 박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우 대표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 잘했죠? 예, 됐어요.